신호등 말고 다른 데 설치했다, 만약 건널목 가장자리 설치했다, 만약에 신호등 말고, 그럼 기준을 안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기준을 지켰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예, 건널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치에 지금 음향 신호기가 있습니다. 소리 발생하는 위치가 있죠. 그러면 저 맞은편에서, 건널목 맞은편에서 건너편에서 건너올 때 소리가 이 건널목과 매우 떨어진 이 하단 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향 신호기는 시각장애인 보고, 그럼 당연히 시각장애인 그 소리를 듣고 글로 갈게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어떻습니까? 앞에 턱이 있고 카메라 이쪽에 있습니다. 작동을 하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소리를 듣고 건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분명히 유도가 됐을 겁니다. 앞에 턱이 있고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그죠? 펜스가 막힙니다. 그죠? 막히고 그다음 앞에 하단이 있고 이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행로 쪽으로 인도가 안 되고 저기서 가로막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냥. 가로막는 형태가 음향신호기 여기 설치함에 따라서 차도, 시각장애인이 차도에 내려와가지고 건널목을 찾아야 됩니다. 차들 지금 이렇게 다니는데, 예, 찾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차도에서 헤매는 거. 차들이 다니는데 지금 이제 신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죠? 보행 신호가 아니고 이제 차가 다니는 신호인데 차는 싱싱 다니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차도 안에서 헤매고 있다.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소리로서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가 어디다? 건널목 맞은편이다. 건널목 맞은편이라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건널목 맞은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단이지. 건널목 맞은편 저쪽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4m 떨어진 곳에 건널목 맞은편이 있어요, 뭐. 여기는 건널목 맞은편이 아니죠. 하단입니다, 하단. 펜스가 있고. 결국 이거는 음향 신호기는 건널목 맞은편으로 내 소리를 듣고 건널목 맞은편으로 오세요가 아니고 내 소리를 듣고 하단으로 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 중간중간에 카메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독님께서 소리를 내줍니다. 여기에 카메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뭐. 그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예, 방향을 회전해 가지고 유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위치를 갖다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인지해서 몸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찾는 겁니다, 뭐 사실은. 카메라 이쪽에 있습니다. 카메라 이쪽에 있습니다. 카메라 이쪽에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소리로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몸을 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너면 맞은편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음향신호기 스피커하고 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하고 음향신호 버튼은 어디에 써야 한다고? 예, 저 건널목 가장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음향신호기는 음향신호, 소리를 발생시켜서 시각장애 유도하는, 소리로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뭐. 근데 버튼은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뭐. 신호기를 동작시키는 장치지. 그러니까 버튼만 옮겼다가는, 예, 소리는 내가 스피커 여기 설치되어 있다. 그럼 소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뭐. 그래서 음향신호기를 위치를 갖다가 건널목 가장에 설치를 하란 말은 버튼뿐만 아니라 소리를 발생시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신호기, 즉 스피커도 같이 동시에 건널목 가장자리로 옮기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건너편처럼 설치하면 되겠네요. 네, 건너편처럼 설치합니다.
이 건널목 가장자리, 이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널목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점자블록이 끝나는 지점, 건널목 가장자리에 바로 옆에 음향신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건널목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맞은편에서 건너올 때는 안전하게 유도가 되고, 또 건널목에서 음향신호기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음향신호를 찾기 쉽죠. 이렇게 점자블록이 끝나는 지점, 그 건널목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기쁜 마음인데 과연 동작을 하는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애를 만드는 거는 이런 환경들이 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있어도 도움이 필요한데 뭐 당장 내 앞에 있는 건널목 하나도 제대로 못 건넙니다. 뭐. 결국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뭐 사실은 나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난 장애인입니다. 뭐. 그럼 장애인을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전 사회적 환경이 아닌가. 지금 현재 그 음향 신호기 설치 기준에 보면은 음향 신호기를 신호등 기둥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설치 기준이 문제네요. 그렇죠. 신호등 기둥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 신호등이 횡단보도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 음향 신호기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호등 내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기준을 건널목 가장자리에 설치해야 된다라고만 해놓는다면은, 만약에 가장자리에 신호등이 없다면은 이제 별칙으로 뭐 별표였고, 참고로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부칙으로서 놓고 가이드를 만들면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일하기가, 그러니까 뭐고 좀 더 실용 것이, 그러니까 뭐고 실질적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될 수가 있죠. 그 기준 하나 때문에 다른 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럼 현재 상태에는 그 설치 기준을 지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예. 설치 기준을 안 지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준에 신호등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다면은, 신호등 말고 다른 데 설치했다, 만약 건널목 가장자리에 설치했다, 만약에 신호등 말고, 그럼 기준을 안 지키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기준을 지켰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1년 전하고 좀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네, 바뀐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바뀐 건 뭐냐면은, 이 음향신호기 전면에 저명 블럭이 설치됐다는 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은 음향신호기 여전히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음향신호기 위치, 이 위치는 여전히 건널목과 떨어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명 블록이 설치된 부분들은 개선이 됐지만은, 이 개선 자체가 무의미한 개선, 변화가 생겼지만 무의미한 변화, 최종적으로 결론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